22대 총선을 83일 앞둔 어제 양대 정당의 대표 모두 저출생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입니다. 약 50년 정도가 지나면 대한민국 인구가 3천만 명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국가 소멸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육아휴직을 바로 보장하겠다는 것은 두 당 모두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휴직급여를 60만 원 올리고 아빠도 한 달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아이가 아프거나 긴급한 상황에서도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1년에 5일은 유급으로 자녀 돌봄 휴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차근무와 단축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 지원금도 16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거나 자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더 중점을 뒀습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 원 대출을 해주고 자녀가 둘이면 5천만 원, 3명이면 전액 탕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2자녀 이상 낳으면 분양 전환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자녀들이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아동수당과 자립펀드 등 1인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당은 저출생을 맡을 주무부처가 필요하다는 데도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한 뒤 인구부로 바꾸자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인구위기 대응부를 새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출금이 주면서 지금 혼인의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유인 효과는 다소 나타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1억 휴 대출해 주는 것만으로 출산율이 오를 수 있을까? 양육의 문제를 기업과 같이 가족이 같이 풀겠다는 개념은 좀 진보한 개념이고 디테일의 부분에서 같이 좀 가야 될 길은 아직도 먼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약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한편 연금과 주거, 교육, 이민 정책 등의 전방위적인 개혁이 맞물려야 지금의 초저출생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Korea is so screwed. Wow. Whoa. That is, I've never heard of that low a fertility rate. 지난해 한국에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0.78명이라는 얘기를 들은 해외 석학의 반응입니다.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지난 3분기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지난해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기준 올해 3분기까지 태어난 아기의 숫자는 17만 7천 명을 기록했는데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지난해 기준 OECD 국가 가운데 출산율이 1명 아래를 기록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는데 감소폭마저 지나치게 빨라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출산과 육아에 적극 지원하는 정책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들의 사회 경제적 여건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삶의 질을 보장받지 못해서 일을 안 낳겠다라는 게 거의 대세거든요. 사회, 경제, 노동 정책 다 같이 가야지 이게 긍정적으로 효과가 아기 낳는 부분이 페널티가 되지 않도록 또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확 바뀌지 않으면 안 움직일 것 같아요. 통계청은 2021년 장래인구 추계에서 내년인 2024년에 합계 출산율이 0.7명을 기록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반등할 거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올해 출산율조차 0.7명이 붕괴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등 감속 속도는 예상보다 가파르고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 저출생이 지역 소멸은 물론 국가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빠르게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가 1명도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그리고 EBS가
오늘 국회에서 개최한 저출생 정책 세미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런 저출생의 원인으로 사회 구조적 변화와 심리적 원인을 꼽았습니다. 경직된 결혼 제도와 주택 문제, 지나치게 증가한 사교육비 부담, 그리고 과도한 경쟁으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이 중첩됐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가 중요한데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81%는 미디어가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연금 고갈이나 경제적 손실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슨 인구를 생산하는 기계이냐 이런 인식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 결혼과 자녀 양육의 기쁨, 그다음에 그 가족의 가치와 소중함 이런 부분들을 좀 대중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콘텐츠나 미디어가 만드는 결혼과 육아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좋은 부모, 완벽한 부모의 모습만을 보여주다 보니 청년들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빠져 결혼과 출산을 더 멀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스타트업들도 많은 복지들을 가지고 오고 좀 육아 친화적인, 돌봄 친화적인 것들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조명이 많이 된다면 그냥 비단 복지국가의 이야기나 대기업의 이야기가 아니라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구나. 전문가들은 또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인식을 어렸을 때부터 바꾸기 위해선 유튜브 등 어린 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미디어에 걸맞는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우입니다.